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평온한 순간들과 진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황금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우리의 평안을 해치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하며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필요한 행동임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삶의 교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조종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평온함과 감정적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애정이 필요하다는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의 이런 평온함을 깨뜨리곤 하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보살피고 싶은 마음, 특히 평생 다른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리의 그런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의존은 독성으로 변해가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진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전화를 걸어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죠. 아마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심부름이나 운전을 부탁할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죠. 더 나쁜 것은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은근히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자들의 특징입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의 친절함을 의무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응급 상황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가 거절하면 마치 그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유감과 자율성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편안한 노후를 즐겨야 할 시간에 점점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감정적 부담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우리가 그들과 맞서는 것을 주저한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웰빙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조종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주 부탁을 해온다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은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아니면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가?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과 보살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재평가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절함은 선물이지 착취당할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주변을 둘러싸면 황금기가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종자에게 거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웰빙에 찬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번 할 가치가 있는 결정입니다. 2.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생의 후반부는 돌아보고 연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결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 성취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모든 관계에서 기쁨과 상호 존중을 빨아들여 버려서 우리를 보이지 않고 평가받지 못하는 기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앉아서 과거의 이야기, 아직도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추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끼어들어 대화를 자신의 경험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다시 시도해보지만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고 싶어도 또다시 그들이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대화,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해서 교환이어야 할 것을 한 사람의 공연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역학관계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는데 종종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목소리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종류의 관계는 특히 아플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듣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 감정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종류의 연결을 위한 공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인생에서 단순한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을 알아보는 것이 감정적 웰빙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매력과 카리스마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이나 진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취를 무시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의 것을 축하하고 돌봐주기를 기대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핵심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들을 삶에서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린다면 부드럽게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하던 말을 끝내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차분하게 우리의 관점을 주장하세요. 당신이 하는 말은 들었지만 이 순간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테이블에 가져오는 가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북돋아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황금기를 진정으로 황금빛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리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관계들,
존중과 공감, 상호 보살핌이 모든 상호작용의 중심에 있는 관계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연결에 낭비하기에는 아깝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여행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지원의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비판하는 사람. 인생의 후반부 장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비판자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부정의 씨앗을 뿌려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번성하는데 종종 도움이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말은 깊이 상처를 주어 자존감을 침식하고 부적절함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의 외모에 대해 언급할 것이 있는 것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개별적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옷 선택에 대한 발언이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댓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지속적인 판단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말이 특히 해로운 이유는 그들이 종종 우리의 실제 결정보다는 자신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자신의 좌절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맞서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데서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항상 상처가 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한 후에 누구도 부족하다고 느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자의 목소리는 아무리 끈질기더라도 단지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일 필요는 없고 확실히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와 도전, 기쁨과 상실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비판자들을 다룰 때 가장 힘을 주는 단계 중 하나는 그들의 말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피드백이 우리의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판이 건설적인가? 배려와 존중의 장소에서 나오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놓아버리세요. 그들의 부정성은 우리가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비판한다면 그것이 은퇴를 보내는 방식이든 즐기는 취미든 차분한 자신감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 행복합니다. 이 간단한 말은 우리의 자율성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묘하게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대화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판자들은 종종 부정성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리디렉션하는 것이 그들의 영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그들이 실수로 보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것도 한 관점이지만 저는 제가 성취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우리의 강점으로 조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취를 축하하고 우리의 정신을 북돋아주는 관계를 찾으세요. 우리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익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이런 연결들입니다. 우리의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든,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그룹이든,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든,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더 밝게 만들어주죠. 비판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한 권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나 성취, 행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판단에 무게 없이 살 권리를 얻었고 우리가 구축한 삶을 자부심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권리를 얻었습니다.
4. 무책임한 사람, 인생의 황금기에 과거 책임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짐을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족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루기 위해 노력한 평화와 균형을 방해하는 끝없는 좌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보세요. 한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에 빠집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개인적 갈등이든 말이죠. 그들은 시간과 시간을 다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우리가 그들을 구해주거나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하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확신시키지만 사이클은 반복되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지원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무책임함은 단순히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선의와 관대함에 의존하며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과거에 우리가 돌본 젊은 친척들이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의무감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의존은 착취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가게 만듭니다. 연민과 친절이 미덕이지만 자존감과 분별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책임감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을 때만 개발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구조하러 나서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성숙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과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그들 모두에 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을 도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옵션을 탐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대답은 우리의 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거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종종 죄책감을 전술로 사용해서 우리의 도움 거절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보살핌이 다른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부담을 떠맡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탐색할 때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황금기는 기쁨과 탐험, 자기 돌봄의 시간이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무게를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 구축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배운 교훈들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희생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해서 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이 우리가 얻은 평화를 가리게 하지 마세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서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에너지, 기쁨을 되찾습니다. 5.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지혜든 아니면 단순히 수십 년에 걸쳐 기른 사랑이든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은망덕의 차가운 침묵만큼 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친절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평가절하되고 낙담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는 기쁨을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명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요리에 사랑을 쏟아 넣었는데 누군가가 음식에 대해 불평하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또는 친구를 돕기 위해 길을 벗어나서 그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하루를 재배치했는데 마치 우리의 노력이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었고 감사받을 것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으로 맞이하는 것 말이죠. 배은망덕이 그렇게 아픈 이유는 단순히 인정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배려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사의 부족은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눌릴 수 있어서 연결의 즐거운 순간이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아픈 상기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은망덕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인식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단점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져오는 사랑과 관대함을 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자기 인식과 용기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와 좌절을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사하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강력한 단계는 배은망덕이 반복되는 주제인 관계들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가? 그들이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존중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경계선을 설정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삶에서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꺼이 줄 시간과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축소를 고려해 보세요. 그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길을 벗어나는 대신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만약 그들이 우리 행동의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실천은 우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리디렉션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따뜻함으로 우리의 친절에 보답하는 친구나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북돋아주고 주는 것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해서 모든 친절한 행동이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넘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을 위한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연민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계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분개하게 만들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대함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계속해서 진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기꺼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사용 가능하고 항상 기꺼이 도와주고
결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관대함을 권리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을 희귀하고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사랑은 유한하고 귀중합니다.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보존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에너지를 상호적이고 존중하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 우리의 황금기가 진정으로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절이 인정받고 축하받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자격이 있으며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관대함의 정신은 계속해서 번영할 것입니다. 결론, 인생의 이 소중한 단계에서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종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웰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황금기는 독성 있는 관계에 무게를 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삶을 축하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맺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얻은 평화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아깝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우리의 여행의 기쁨과 지지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이 장이 진정으로 황금빛으로 빛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